제 이름은 홍설인입니다. 21살 마포나루에서 한지를 뜨는 물질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트도록 일했죠. 동생 약값을 벌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제가 만든 종이가 나라를 속이는데 쓰이고 있다는 걸요. 공방 주인은 제게 명령했습니다. 완벽한 가짜를 만들어라. 하지만 전 그 명령 속에 진실을 숨겼어요. 어머니가 말했거든요. 종이는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빛에 비춘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홍설인입니다. 21살 마포나루 종이골에서 한지를 뜨는 물질을 하고 있죠. 새벽 첫 닭이 울기 전부터 공방 문을 열어요. 물에 담긴 당나무 껍질을 건져 올리고 발을 흔들어 한지를 뜨는 일. 손끝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석 달 전 빚쟁이들을 피해 달아났어요. 남긴 건 병든 동생 하나와 산더미 같은 빈문서뿐이었죠. 15살 동생 서준이는 기침을 멈추지 못합니다. 약방 주인은 귀한 약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약값을 마련하려면 제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공방 주인 100만 원은 40줄 남자예요. 얼굴은 둥글고 말은 부드럽지만 눈빛만큼은 냉정하죠. 그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설이나, 내 손재주만 한 게 없어. 이 공방에서 내가 제일이야.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에요. 그 말 뒤엔 늘 조건이 붙거든요. 그런데 말이다. 이번 달 품삯은 좀 어렵겠구나. 내 아버지 빚이 아직 남았잖니? 그러면서 내민 건 빈 문서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종이 조각이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전 고개를 숙였어요. 화를 내면 이곳에서도 쫓겨날 테니까요. 그럼 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공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을 들여다봐요.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갈라진 손등. 이 손 하나로 동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제가 버티는 이유예요. 그런데 요즘 공방 분위기가 이상해요. 백만호가 낯선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든요. 그들이 나눈 말 중에 설인이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왜 제 이름이 거기 나왔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동생 약값이 먼저니까요. 공방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장터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졌네. 괜히 건드리지 마. 나중에 우리 탓하면 어쩌려고. 사람들은 고개만 빼꼼 내밀다가 제 갈 길을 갔어요. 쓰러진 건 허리 굽은 노파였습니다. 흰 머리가 흙바닥에 닿아 있었죠. 전 발걸음을 멈췄어요. 지나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한테도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노파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름 가득한 그 손이 제 손과 닮았습니다. 일하다 굳은 손이었죠. 결국 전 노파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흙투성이었어요. 마침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노파를 부축해 처마 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제 젖은 소매로 노파 입가의 흙을 닦아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노파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린 눈동자가 제 얼굴을 훑쳤습니다. 고맙구나.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놀랄 만큼 단단한 힘이었죠. 너는 종이의 결을 읽는구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한지 뜨는 사람일 뿐인데 종이의 결을 읽는다니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노파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품을 더듬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에 나뭇잎처럼 날린 건 낡은 종이장이었습니다. 전 그걸 주워들었어요. 종이 한 구석에 도장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교서관 납품 표식이었죠. 궁에 들어가는 종이에만 찍는 도장이에요. 손끝으로 종이를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결이 달랐거든요. 우리 공방에서 만드는 종이보다 훨씬 곱고 단단했습니다. 당나무 섬유가 더 곱게 갈렸고 물기를 머금은 흔적도 균일했어요. 이건 어떻게 뜬 종이지? 전 공방에서 5년을 일했어요. 손끝으로 종이에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는 처음 만져봤어요. 노파가 제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렴. 종이 한 장에도 욕심이 숨어 있단다.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라졌어요. 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 남은 건 젖은 종이장 하나였어요. 교서관 표식이 빗물에 번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노파의 말이 맴돌았어요. 종이 한 장에 숨은 욕심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전 그 종이장을 촛불 아래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공방 종이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왜 100만 원은 이런 종이를 만들지 않는 걸까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공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흘 뒤 장터에서 그 노파를 다시 만났어요. 노파는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라오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노파를 따라간 곳은 산 중턱 외딴 집이었어요. 기와 몇 장 빠진 낡은 집이었지만 마당에 당나무 껍질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 만드는 사람이 사는 곳이었죠. 방 안에는 허리 굽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정 노인이시다. 과거 교서관에서 일하셨지. 교서관이라는 말에 전 고개를 들었어요. 궁에 들어가는 종이를 만드는 곳 아닙니까? 정노인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마포종이골에서 일한다지? 네, 그렇습니다. 100만 호 공방이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옆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교서관 표식이 찍힌 종이었죠. 이게 요즘 관청에 들어가는 종이다. 만져보거라. 전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건 엉성한 결이었습니다. 당나무 섬유가 성글고 물기가 고르지 않았어요. 오래 보관하면 쉽게 찢어질 종이었죠. 이건 제대로 뜬 종이가 아닙니다. 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왕명 문서에 쓸 종이가 이 모양이다. 누군가 납품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 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꿔치기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혹시 저희 공방 종이가 관청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나요? 정노인은 대답 대신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건 우리 공방에서 만든 종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틀림없었어요. 제가 직접 뜬 종이었죠. 이 종이엔 교서관 도장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건 궁에 들어간 적 없는 종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누군가 좋은 종이를 만들어 도장을 받아낸 뒤 실제론 싸구려 종이를 납품하는 거다. 그 차액을 챙기면서 말이지. 전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백만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낯선 사람들과 만나던 모습, 품삯을 깎으면서도
제 손을 칭찬하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그럼 내가 만든 종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노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종이를 만들었을 게다. 그 종이로 교서관 납품 허가를 받았겠지. 하지만 실제 납품되는 건 싸구려 종이야. 내 손이 그 사기의 도구가 된 거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손트도록 뜬 종이가 사기에 쓰였다니요. 동생 약값을 벌려고 참고 견딘 시간들이 이런 식으로 쓰인 겁니까? 노파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어찌할 거냐?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백만호를 고발하면 공방은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럼 전 어디서 돈을 벌까요? 동생 약값은 어떻게 마련하죠?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종이가 나라를 속이는 데 쓰였다면 그건 제 죄이기도 하니까요. 정노인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거라. 하지만 오래 망설이지는 마라. 썩은 종이 위에 쓰인 왕명은 언젠가 무너진다. 전 고개를 숙인 채 그 집을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백만호를 찾아갔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최소한 물어는 봐야 했거든요. 공방 안쪽 방에서 백만호가 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전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백만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뭔데 설이나? 요즘 관청에 납품되는 종이 말입니다. 그 종이 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순간 백만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웃던 입이 일자로 변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냐? 전 한 걸음 물러섰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뜬 종이와 납품된 종이의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백만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감히 하찮은 물질이 장사를 가르치느냐. 공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백만호의 손가락이 제 얼굴을 가리켰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납품 타령이냐?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 종이나 뜨면 돼. 주제도 모르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백만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 동생 약값은 누가 대주는 줄 아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 주제에 감히 주인한테 대들어? 가슴이 무너졌어요. 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만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리고 공방 뒤편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창고 안엔 물통과 발이 놓여 있었죠. 오늘 밤까지 종이 100장을 떠라. 한 장이라도 모자라면 이번 달 품삯은 없다. 문이 쾅 닫혔어요.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백만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하찮은 물질. 전 그저 한지 뜨는 사람일 뿐이에요.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손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수로 백만호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백만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 알아선 안 될 걸 건드린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물통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죠. 발을 들어 물에 담갔어요. 당나무 섬유가 퍼졌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한지를 뜨는 동작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한 장, 두 장, 종이가 쌓여갔어요. 완벽한 종이였습니다. 제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백만호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구나. 완벽한 가짜를 만들 수 있는 제 손이었던 겁니다. 좋은 종이로 교서관 허가를 받고 싸구려 종이를 납품하는 사기. 그 사기를 완성하려면 완벽한 본보기가 필요했겠죠. 바로 제 손으로 만든 종이가요. 전 손을 멈췄어요. 물에 잠긴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이 손이 누군가를 속이는데 쓰이고 있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나는 빠져나갈 수 없구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젖어 있었거든요. 밤이 깊었어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전 그 빛 아래서 계속 종이를 떴어요. 100장을 채워야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요. 제 손을 이렇게 쓸 순 없다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동생도 살리고 제 손도 지킬 방법 말입니다. 손을 움직이며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을 앓다 가신 거였죠. 어머니도 한지를 뜨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당나무를 준비하면 어머니가 풀을 쓰고 종이를 떴습니다. 전 그 옆에서 구경만 했죠.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당에서 어머니가 큰 솥에 닭풀을 쓰고 있었습니다. 끈적한 풀에서 풀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텁텁한 냄새였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닭풀이란다. 이걸 섞어야 종이 섬유가 고르게 퍼져. 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 물에 담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풀을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풀은 거짓을 못 섞는다. 물이 거짓이면 종이가 먼저 울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게 종이 뜨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물 온도를 맞추는 법, 풀 농도를 조절하는 법, 손끝으로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이나 종이는 거짓말을 못해. 좋은 종이는 빛에 비추면 결이 살아나거든.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요. 지금은 압니다. 창고 안어둠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짜 종이는 아무리 도장을 찍어도 결이 죽어 있습니다. 당나무 섬유가 성글고 풀이 고르지 않아서 빛에 비추면 얼룩이 보이죠. 백만호가 만드는 싸구려 종이가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뜨는 종이는 달랐습니다. 물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풀 농도를 손끝으로 조절했거든요. 그러면 종이에 숨은 결표가 생겨요. 빛에 비춰야만 보이는 미세한 무늬 같은 거죠. 어머니가 가르쳐 준 비법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 손끝의 기술이었습니다. 전물에 잠긴 손을 들어 올렸어요.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갈라진 손등. 하지만 이 손은 거짓을 만들 수 없었어요.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그들의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종이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다. 백만호는 제 손을 이용해 가짜를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뜬 종이엔 숨은 결표가 있어요. 그 결표는 빛에 비춰야만 보입니다. 누가 진짜를 만들었는지, 어떤 게 바꿔치기 된 건지 증명할 수 있죠. 전 다시 종이를 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백만호가 시킨 대로 100장을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진실을 만드는 거였죠. 한 장 한 장 정성껏 떴어요. 물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풀을 고르게 섞었습니다. 그러면 종이마다 제 손의 흔적이 남아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100장이 완성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에 종이를 비춰봤어요. 미세한 결표가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맞았어요. 종이는 거짓말을 못해요. 아침이 되자
백만호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쌓인 종이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 손이야. 이만한 게 없어. 전 고개를 숙였어요. 백만호는 종이 몇 장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전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백만호는 몰라요. 그 종이들 중 일부에 제가 뭘 숨겨놨는지요. 사흘 뒤 전 몰래 정노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품 안에 종이 한 장을 품고 갔습니다. 제가 뜬 종이 중 하나였죠. 정노인과 노파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보시겠어요? 정노인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결표가 보인다. 섬유 방향이 일정하게 흐르는구나. 노파가 다가와 종이를 만졌어요. 손끝으로 결을 따라가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뜬 증표다. 빛에 비추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만호가 시킨 종이 100장 중에서 20장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평범하게 뜨고요. 정노인이 물었어요. 왜 20장만 그랬느냐? 너무 많으면 백만호가 눈치챌 수 있어서요. 하지만 20장이면 증거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노파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영리하구나. 이것이 진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때 노파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패찰이었습니다. 교서관 감별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전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교서관 분이셨어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과거 교서관에서 도장 감별을 했다. 문양과 먹 번짐을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이지.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노파가 왜 그 종이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절 찾아왔는지요. 정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청 감찰에 알릴 것이다. 다음 납품일에 맞춰 함정을 팔 거야. 전손을 꽉 쥐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백만호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노파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만든 증거가 있잖느냐. 빛에 비춰 결표를 보이면 누가 진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 그럼 바꿔치기도 드러나는 거지. 정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감찰관이 납품 현장에서 종이를 확인할 것이다. 그때 내 종이와 백만호가 실제 납품하는 종이를 비교하면 끝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백만호의 거짓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백만호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는 제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인질 삼을 수도 있죠. 노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우냐? 전 고개를 저었어요. 두렵긴 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죠. 정노인이 종이를 돌려줬어요. 이걸 잘 보관해라. 증거는 내 손에 있다. 전 종이를 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종이는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이제 그 말을 증명할 시간이었어요. 납품일 아침이었어요. 공방 마당에 관청 감찰관이 도착했습니다. 푸른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죠. 뒤따라 정노인과 노파도 와 있었어요. 백만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찰관이 쌓인 종이를 살폈어요.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했죠. 백만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최상급 한지입니다. 교서관에 납품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감찰관은 대답 없이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해를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빛이 종이를 통과했죠. 한참을 들여다보던 감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상하군요. 백만호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씀입니까? 감찰관이 다른 종이를 또 집어 빛에 비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이 고르지 않습니다. 당나무 섬유가 성글어요. 이건 교서관 납품 기준에 못 미치는 종이입니다. 백만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전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파가 앞으로 나섰어요. 감찰관 어르신, 저것들은 바꿔치기 된 종이입니다. 노파는 품에서 제가 만든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보십시오. 섬유 방향이 일정하게 흐르죠. 이게 바로 결표입니다. 감찰관이 두 종이를 나란히 비교했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제가 만든 종이는 빛에 비추면 미세한 무늬가 살아났지만 백만호가 준비한 종이는 얼룩만 보였죠. 감찰관이 백만호를 돌아봤어요. 설명해 보시오. 왜 납품 종이가 다릅니까? 백만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게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저 계집애가 한 짓입니다. 전현이 멋대로 종이를 바꿔치기 했어요. 감찰관이 저를 봤어요. 전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든 종이는 모두 결표가 있습니다. 물 온도와 풀 농도를 정확히 맞췄거든요. 백만호가 소리쳤어요. 내가 무슨 기술을 안다고. 전 백만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공방 물통의 온도, 풀수는 솥의 불색이, 도장 먹이 번지는 정도까지 모두 제 손으로 조절했습니다. 그게 제 기술입니다. 정노인이 거들었어요. 이 아이는 선대 장인의 딸입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죠. 그 비법으로 만든 종이만이 진짜 결표를 가집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운반 경로를 추적하시오. 언제 어디서 바꿔치기가 일어났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수하들이 움직였어요. 백만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나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청 납품 사기는 중죄입니다. 순순히 따르시오. 백만호가 끌려가며 절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지만 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사가 끝났어요. 백만호는 5년 동안 바꿔치기를 해왔고 그 차액으로 엄청난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공방 일꾼들도 착취당하고 있었죠. 감찰관이 절 불렀어요. 홍설인, 너는 협박받은 피해자로 인정한다. 처벌은 없을 것이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찰관이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내 동생은 관청 의원의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너의 공로를 인정한다. 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공방을 나서는 길, 노파와 정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파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찌할 거냐? 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진짜 종이를 만들고 싶어요. 아무도 속이지 않는 종이를요. 정노인이 웃었어요. 그럼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교서관에 진짜 종이를 납품하는 거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손은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만들 겁니다. 석 달 뒤 정노인의 공방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산 중턱이라 오르기 힘들었지만 공기는 맑고 물은 깨끗했습니다. 좋은 종이를 만들기엔 최고의 곳이었죠. 어느 날 정노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설이나, 이제 내 손은 누군가의 돈이 아니라 조선의 기록을 지킬 손이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손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생 서준이는 관청 의원 덕에 많이 나아졌어요. 기침도 줄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서 종이 뜨는 법을 배우고 있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전 마포나루 종이골에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정로인이 자리를 마련해 줬거든요. 공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햇살이 잘 들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모았어요. 종이 뜨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글도 배워요.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손에 흙 묻은 아이들, 옷이 해진 아이들. 과거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전 아이들 손을 잡고 물통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못해요. 너희 손도 거짓을 만들면 안 돼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손들이 물에 잠긴 발을 흔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죠. 겨울이 오기 전 노파가 공방을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설이나 이걸 바꿔라. 보자기를 풀자 낡은 도장이 나왔어요. 교서관 감별관 도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노파가 웃었어요. 이젠 내게 필요 없다. 내가 가져라. 진짜를 구분할 사람은 너니까. 전 도장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묵직했습니다. 노파가 제 손을 덮으며 말했어요. 선행은 복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칼이더라. 그 말뜻을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노파를 도왔던 그날 제 삶이 바뀌었으니까요. 노파가 떠난 뒤 전 공방 문 앞에 글을 새겼어요. 동생 서준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누나, 무슨 글이에요? 전 붓을 놓으며 대답했어요. 결을 속이지 말 것, 손을 속이지 말 것. 서준이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 목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진짜 종이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정직한 손으로요. 봄이 오면 공방 마당에 당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 나무가 자라 종이가 되고 그 종이 위에 조선의 기록이 남겠죠. 전 더 이상 물질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홍설인, 종이의 결을 읽고 진실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공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포나루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에 종이 마르는 냄새가 실려왔죠. 제 손은 이제 자유로웠어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진실만을 만드는 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